느껴보는 시간, 컬처 인사이드 MC 박민설입니다. 벌써 한 해 절반을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무더운 날씨였죠. 여름의 문턱에서 활기찬 에너지 가져가실 수 있게 다양한 문화 소식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큐레이션 시작해볼까요? 그룹 BTS의 맏형, 진이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녁 다음 날 곧장 공식 일정에 나섰는데요. 1년 앞으로 다가온 완전체 BTS의 귀환도 정말 기다려지죠. K-팝과 글로벌 음악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BTS의 복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난 12일 군복무를 마치고 팬들 곁으로 돌아온 BTS 맏형 진. 진의 저녁은 그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BTS의 완전체 복귀까지 남은 시간이 1년 안쪽으로 들어왔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제이홉은 오는 10월, 다른 멤버들은 내년 6월 저녁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아미도 잇따라 진의 저녁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팬들 곁으로 돌아온 진은 솔로 활동 준비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이제는 정말 이 프리 자유의 몸이 되어버렸으니 여러분들께 또 자주 찾아뵙는 그런 석진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진의 입대로 시작된 BTS의 군백기. 멤버들은 입대 전 준비해둔 앨범과 음원을 잇따라 공개하며 공백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RM과 제이홉의 앨범은 빌보드 등 글로벌 차트에서 연이어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완전체로 돌아올 내년 6월까지 다른 멤버들의 앨범도 추가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 같은 준비에도 불구하고 대면은 할 수 없었던 만큼 팬들의 갈증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도 이를 고려해 저녁 직후 팬들과 만나며 곧장 활동에 나섰습니다. 현재 대형 기획사들이 잇따라 영업이익 감소와 주가 하락을 직면하며 K-팝 침체기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 이 때문에 가요계에서도 BTS 복귀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하이브 내부 사정을 풀어갈 계기가 마련될지도 관심입니다. 하이브는 어도어 미니진 대표와의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는데 BTS의 복귀가 진정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이브 입장에서도 당연히 어도어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은 덜해질 수 있고, 그 민진 대표 입장에서도 어도어 또는 뉴진스에 대한 간섭이 좀 덜해질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고. 진의 저녁으로 완전체 복귀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BTS. K-팝과 글로벌 음악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출품된 미술품의 가장 적절한 가치를 끌어내며 경매 시장을 이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손짓 한 번에 때론 수십억 원을 움직이는 미술품 경매사인데요. 밀당과 설득의 귀재이자 0.1초의 승부사, 미술품 경매사의 세계로 떠나보시죠. 1,402채. 눈빛, 손짓 하나하나에서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옵니다. 능수능란하게 경매를 이끄는 이 사람, 경력 15년차 경매사 손희천 씨입니다. 경매에 오롯이 집중하기 위해 머리는 한 올 남김없이 묶어 넘겼습니다. 평상시는 K옥션 홍보 담당 이사로 일하다 경매가 진행되는 날에 단상에 오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부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K옥션의 전반적인 홍보 마케팅의 업무를 이제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입사 11년차 정태희 씨도 평상시 온라인 경매 팀장으로 일하다 경매가 있는 날 단상에 오릅니다. 1,750, 1,800. 서면, 현장, 전화, 온라인 4개 응찰이 동시다발로 몰려드는 상황. 1,300만 원 현장 한 번 더 들어오시네요. 감사합니다. 2,400만 원. 다음 거 2,400입니다. 세 번 올까하고 마무리할까요? 2,400. 이 타이밍에 온라인 들어오네요. 2,400만 원 받겠습니다. 900만 원에 시작했던 작품은 수분 만에 2,500만 원까지 올라가고 경매사의 3번의 호가 그리고 경쾌한 낙찰봉 소리로 작품은 새 주인을 찾습니다. 경매사는 위탁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출품된 미술품의 가장 적절한 가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경매회사 직원 가운데 내부 경연을 통해 뽑고
한국에서는 10명 정도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신뢰감 있는 목소리와 외모는 기본, 순발력에 눈치도 빨라야 하고 무엇보다 미술과 경매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합니다. 매 경매마다 수십억 큰 돈이 오가다 보니 경매 현장은 늘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때론 고객과 심리전도 벌여야 하는데 너무 과열될 때는 템포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3,200, 3,400 받고요. 3,600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3,800 한번 천천히 호가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컬렉터 분들도 스물 한번 고르시면서 베테랑 경매사 손희선 씨가 15년 동안 낙찰시킨 총액은 약 4,500억 원. 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냥 연봉제, 매년 초에 연봉 계약을 하게 되고요. 저희 회사의 모든 직원들은 회사의 수익에 따라서 이제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잊지 못할 경매도 많습니다. 손희사는 당시 국내 경매 최고 낙찰가였던 김환기 작품과 함께 2012년 34억 원에 낙찰된 보물 585호 태우 이선생 전적을 꼽았습니다. 물론 그 유명한 전두환 추징금 환수를 위한 특별 경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껏 경매를 하면서 가장 많은 취재진들이 이 경매 현장 뒤쪽에서 취재를 해가셨던 것 같아요. 100% 낙찰도 아니요,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그런 결과였고요. 정태희 경매사는 일본에서 환수해온 안중근 의사 유묵을 꼽았습니다. 추정가 5억 원을 훨씬 뛰어넘어 19억 5천만 원에 낙찰되기까지 초 단위로 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정말 1, 2초 사이에 많은 생각을 했는데 작품에 대한 저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작품과 고객에 대한 정보를 꿰차고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경매 현장을 이끄는 경매사. 이들의 밀당과 설득을 통해 한국 미술 시장은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화제의 인물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 문화 인터뷰. 판소리와 밴드 보컬, 연기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활약 중인 만능 소리꾼 이자람 씨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18살 때 심청가를, 20살 때 춘향가를 완창한 천재 소리꾼이지만 또 다양한 창작 판소리로 판소리 대중화에 계속 앞장서고 있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이자람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아빠와 함께 부른 노래는 5살 꼬마아이를 단숨에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방송에서 출연 제의가 쏟아졌고 뜻하지 않게 판소리 명창을 만나면서 아이의 운명은 뒤바뀝니다. 생경하고 낯선 소리였어요. 소리의 질감이. 그래서 제가 입을 열지 않은 채로 1시간을 버텼다고. 그만큼 낯설어하는 저를 어르고 달래고 해서 제가 입을 열었을 때 엄청난 칭찬 폭격을 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우쭈쭈 하면서 소리를 처음 내게 해주셨거든요. 그리고서는 그냥 소리를 내자마자 후루룩 선생님의 매력에 제가 빨려 들어가듯이. 이자람은 국악중학교의 고등학교, 서울대 국악과 박사까지 거침없이 달렸습니다. 18살 때 심청가, 20살 때는 춘향가를 최연소로 완창했고 판소리 5마당을 모두 섭렵하며 재능과 성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완창이라는 게 그냥 공연 준비한다. 독주회처럼 공연 준비하겠어.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짠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판소리를 배우고 선생님과 보낸 시간, 그리고 제가 골방에서 연습한 모든 시간을 다시 되새김하면서 점검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나 성공 뒤에 숨은 노력과 아픔까지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너무 맑고 청아한 목소리는 되려 인간사의 희노애락을 담기에는 부족해 소리꾼으로서 목소리의 그늘을 만드는 데 죽을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또래의 친구를 7살 땐가 처음 만났어요. 소리한다는 전라도 친구를. 근데 걸걸한 목소리로 너도 소리 아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 친구는 쉽게 말해 성골이다. 네, 저것이 바로 성골이다. 나는 서울에 태어나서 DNA가 없다.
내 목소리엔 구성도 없고 그늘도 없다. 어떡하지? 연습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스승의 죽음으로 방황하던 때도 있었고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었어요. 입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었거든요. 지금까지도 창작 판소리에 대한 도전이 힘에 부칠 때가 있다고 담담하게 털어놓습니다. 이게 내 길이 맞나? 나는 전통을 해야 되나? 창작만 해야 되나? 이게 과연 다른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지금까지도 시시때때로 저에게 계속 오고 있습니다. 모든 삶을 몽땅 쏟아 낚시줄을 당긴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이자람의 창작 판소리는 판소리를 더 쉽고 재미있게 만들었고 공연마다 새로운 관객을 끌어들이며 국악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조선시대에 막 그 창작력이 막 터지면서 만든 게 지금 전해지는 전통 판소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소리꾼들도 분명히 지금 시대를 이렇게 빨아먹으면서 지금의 것을 만들 수 있잖아요. 저는 만드는 일 또한 전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판소리가 자신을 지탱해주는 뿌리라면 밴드는 스스로의 위안을 주는 일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시작했던 밴드 음악은 이제 판소리와 함께 가는 동반자가 됐습니다. 전통 판소리에서 느껴지는 어떤 굉장함의 이면에 있는 어떤 답답함? 그런 것을 밴드 음악으로 풀었고 밴드에서 단발적인 호흡 때문에 답답했던 이야기는 창작 판소리에서 긴 호흡으로 풀 수 있었고 서로 너무 좋은 영향을 주고받았어요. 국악과 양악을 넘나들고 소리꾼에서 배우, 극작가로 수많은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자람. 6월에도 적벽과 완창에 나서며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을 이어가는 이자람은 젊은 소리꾼에서 시대의 소리꾼으로 성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문학의 한 이슈를 랭킹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속보이는 랭킹. 오늘의 주제는 바로 직장인이라면 공감할 재치 만점 노래. 웃음이 빵 터지는 가사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직장인 공감 노래 5위. 제목부터 정말 노골적이죠. Don't Call Me입니다. 보이그룹 DKG의 유닛 96가 직장인의 마음을 통쾌하게 노래했습니다. 퇴근 직전엔 아무도 날 찾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모두 공감하시죠? 야근 없는 삶 워라벨 좋아 강경이 원해 정시엔 퇴근 all day 퇴근 후 연락 메신저 now now 주말은 연락 솔직하고 당당하게 외치는 Don't Call Me. 사이다가 필요한 직장인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직장인 공감 노래 4위. 회사에서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넵입니다. 넵병이라는 신조어 아시나요? 회사에서 대답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넵. 이 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직장인의 애환이 담긴 신조어랍니다. 작사에 참여한 가수 유빈 씨는 직접 가사를 해석하기도 했는데요. 또 올린다. 평생 답만 하나. 퇴근하려고 했는데 또 올리네. 저기요. 직장에서만 합시다. 네? 왜 또 올려야 돼? 퇴근하는 순간 메신저도 로그아웃. 명심하면 좋겠죠? 이어지는 3위는 반복되는 일상의 애환을 풀어낸 곡이죠. 좀비입니다. 믿고 듣는 데이식스의 명곡 좀비.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마음에 콕 박힐 가사죠. 지쳐버린 마음 데이식스의 노래로 털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직장인 공감 노래 2위. 출근하는 순간부터 모두가 바라는
칼퇴근입니다. 배우 이희경의 깜짝 트로트 가수 변신. 퇴근하고 싶어요. 야근 너무 싫어요.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함께 쉽게 헤어날 수 없을 겁니다. 출근하는 지하철에서도 오늘 밤 자기 전에도 귓가에서 떠나지 않을 것만 같은데요. 뭐했니? 야근하네. 회식 싫어, 야근 싫어. 정말 재밌는 가사죠. 모든 직장인의 칼퇴근을 기원합니다. 1차, 2차, 3차 너무 싫어요. 직장인 공감 노래 대망의 1위는 이분의 곡을 빼놓을 수 없죠. 하나만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주라주라 그리고 오르자입니다. 직장인 조카들의 애환을 노래하는 둘째 이모 김다비. 차마 입 밖으론 꺼내지 못했던 진심을 다비 이모가 시원하게 불렀습니다. 연봉도 오르고 성과급도 오르자. 정말 기분 좋아지는 가사죠. 듣기만 해도 흥이 오르는 다비 이모의 노래들. 다비 이모의 다음 앨범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의 랭킹 1위였습니다. 오늘 컬처 인사이드 어떠셨나요? 서울의 랜드마크 63빌딩에 있는 아쿠아리움이 이번 달 30일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지난 39년간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이 공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미술관, 프랑스 퐁피두 센터의 한국 분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이 퐁피두 센터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 주에도 문화를 느껴보는 시간 함께 해주실 거죠? 이번 주 컬처 인사이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upernova 사건은 다가와 거세게 커져가 주문은 계속돼 우린 어디서 왔나